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민우 전문가 모시고 미 증시 양방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죠. 네, 좋은 흐름을 좀 비교적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3대 지수가 모두 다 올랐죠. 3대 지수가 다 모두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보여줬습니다. 예, 다우, S&P, 나스닥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다 보여줬는데요. 뭐 S&P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올라갔고 뭐 이제 기록적인 경신을 했고 다우랑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특징적으로 볼 것은 이제 그 고용 지표 중에 실업률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업률은 올랐지만 뭐 일자리는 뭐 좀 늘어났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일자리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뭐 기대한 거랑 좀 다르게 나왔다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좀 빨라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업의 실적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종목별로 그 맵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많이 견인했던 그 요인들은 그 대형 기술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을 많이 견인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시장을 상당히 견인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요즘 날씨가 지금 푸른색입니다.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뭐 구글 다 파란색인데, 여기 한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빨간색으로 IBM이 빨간색인데 IBM이 4%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IBM이 빠진 이유는 뭐 기업의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여기 기업에 그 짐 화이트허스트라는 그 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퇴임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원래 그 레드햇이라는 기업의 그 전임 CEO였는데 그 IBM이 이 기업을 인수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둔다고 하시니까 투자자들이 IBM의 그 미래가 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니까 그 다음 CEO에 대해서 약간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문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IBM에 대해서 좀 불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매물이 많이 나와서 IBM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섹터 전체는 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냥 에너지만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일간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건 역시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이게 이제 1.14% 올랐습니다. 1.14% 올랐던 대형 기술주가 많이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전체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빠졌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다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뭐 이런 요인으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해갖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간으로 한번 보게 되면 주간으로 봤을 때도 지난주는 그 대형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았던 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주간으로 봤을 때 애플이 5%, 아마존이 3%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4.7% 올라서 뭐 $2조 클럽에 가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라면 이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충분한 동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IBM 같은 경우는 등락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으로 하락을 좀 했고요. 특징적인 거는 여기 이제 여행주가 뭐 상승을 하는 것 같다가 이게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이제 어떤 한계에 좀 이르렀고, 그리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빠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도 그 유가 상승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쳐갖고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신규 주문한 그 비행기의 어떤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보행이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그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게 등락을 하면서 약간 이 보라색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는 뭐 언제 오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등락을 하면서 상승하는 걸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금융주는 약간 특성이 뭐 놀이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돌아서면 오르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좀 그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주간 상승폭을 좀 보게 되면 테크놀로지가 2.3%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가장 적게 오른 것은 이제 많이 빠진 건 에너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상승과 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이 부동산 부분도 약간 좀 빠졌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시장에서 가장 시총을 많이 차지하는 그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 영향으로 시장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고용지표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비농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 숫자는 85만 건이나 늘어났는데 네, 예.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늘어났거나 아니면은 비농업 분야가 아닌 농업 분야에서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났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85만 건 정도라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85만 건을 전체를 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지금 그 표에 나오는 게 이제 1년 동안의 이제 고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농업 부문 1년 동안 고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뭐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제 신규 일자리로 그 비농업 부문에서 늘어나는 게. 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예상하기로는 지금 뭐 70만 건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많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제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거 봤을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농업 부문에서 늘어났고 뭐 아니면 실제로 그 참가하는 인원이 원하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자리 시장에서 일자리 참가자와 구인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구직하는 쪽이랑 구인하는 쪽이랑 미스매칭이 아직도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아직 뭐 경기가 완전하게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아직 약간 뜨뜻미지근한, 제가 그래서 제목을 고용지표의 골디락스라고 썼는데 네. 뭐 이걸 누가 자꾸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뭐 개별 종목을 할 때는 뭐 사 마라, 뭐 팔아 마라 이렇게 딱 잘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경제 지표는 미지근한 게 항상 그 시장에는 좋은 편입니다. 주식 시장이나 그런 어떤 상황에는 미지근한 게 항상 그 시장에는 우호적이고 항상 긍정적 신호인데, 네. 지금 이게 지금 딱 그렇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든 지표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용 지표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그때 나오는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네. 보면서 네. 단기적이거나 중기적인 어떤 움직임을 갖다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큰 그림, 네. 우리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면은 네. 결국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테이퍼링이 좀 빨라질 거다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내년쯤에 있었을 거라고 예상했던 테이퍼링이 올해 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골디락스 이야기가 골디락스 꼬맹이가 곰집에 가서 스프 먹고 침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곰이 와고 소리 질러서 놀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소리 지를지 사실 모르는 거죠. 지금 잠이 막 잠이 들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잠을 한참 자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더라도 그다지 큰 발작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본을 놓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연준 자산이 8조 달러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네. 금융위기 이전에는 뭐 지금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네. 팬데믹 이전에는 4조 3천억 뭐 이 네.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연준 자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연준 예. 자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채권을 갖다 내다 파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시중 유동성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뭐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지금 이자를 160만 원 내는 분들이
금리를 이제 한은에서 통화 정책 바꾸면 하반기부터는 216만 원 내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연간 이자로 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담 개인으로 봐서 그런 부담이 생기지만 주식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들, 네. 그러니까 펀드라든지 네네. 뭐 네.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애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갑자기 텐트럼이 일어나가지고 발작하지는 않겠지만 네. 서서히 하향 턴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펀드나 자산운용사는 지금 이제 계속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예,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자기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겠다고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돈이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오면 네. 계속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계속 그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돈을 넣고 있는 그 이제 고객들이 그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날 자기 부담 때문에 돈을 빼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지금 좋은 종목이 있거나 좋은 타이밍이 와도 모멘텀이 온다라도 또 반드시 팔아야죠. 팔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결국에는 그 어느 타이밍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차는 뭐 얼마나 그 테이퍼링을 빨리 하냐에 따라서 금방 네. 오든지 아니면 뭐 길게 오는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역사상 가장 최대로 그 수출 호황을 지금 매월 기록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시차는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그 지금 봐서는 너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7월 1일 날 공산당 100주년 때 네. 시진핑 그 주석이 머리 깨진다? 예. 그 뚝배기 14억 뭐 인민들로 이루어진 그 만리장성. 만리장성에 하면 뚝배기 뭐 얘기하고 뭐 이제 뭐 피 흘리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변고가 뭐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머리가 살짝만 까지는 일이 있는 그런 일이 없는 한 지금의 골디락스는 뭐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네.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테이퍼링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2, 3개월 전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학습 효과도 있고 연준이 워낙 지금 예방주사를 놓고 예,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가 어떤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텐트럼 형식의 어떤 발작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가는 변곡점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 텐트럼이 일어나는 곳은 뭐 이제 그 미국 자체보다는 주변국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주변국에서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일단 항상 그렇지만 레버리지 있어서 투자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자산 배분할 때 보통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이제 성공과 그 실패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보통 얘기하면 뭐 무슨 주식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종류의 자산 배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부동산, 뭐 그 상품,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주식 자산에 다 넣고 나는 뭐 성장주에 넣었다, 나는 가치주에 넣었다, 뭐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산 배분이 아니고 그냥 주식 자산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타이밍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로 또 주장을 네.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끝이 결렬돼. 나지 예. 않은 상황이다 예. 보니까 네. 오늘 또 회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반영이 되는 게 화요일이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예상 시나리오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지금 강보합으로 계속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네. 강보합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강보합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80불 터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80불 터치가 어려운 거는 그 예상만큼 수요 증가가 되고 있지 않고, 뭐 이 델타가 진짜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델타 변이가 무섭긴 무서워서 그게 뭐 이제 어떤 수요 증가를 억누르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또 소비 증가, 유류 소비도 그 어떤 줄어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강보합 상태는 유지가 좀 될 것 같고, 제가 단기로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했는데 약간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오펙 플러스에서 그 회의가 그렇게 원만하게 되진 않는 걸로 봐서는 약간 상방으로 약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파른 상승은 아직은 아닐 것 같고 일단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죠. 그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를 통한 수요 증가가 좀 제한된다는 거, 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 저항이 있다는 거, 이 요인 때문에 강한 그 유가가 강세를 가더라도 저항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무래도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관점 주목을 그렇죠. 받겠죠?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